안녕하세요. 키언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젊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켰어요. 젊은 분들이 지금 취업도 어렵고 뭐 나라도 좀 혼란스럽고 이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개인 방송을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세요. 어떤 방식이건 간에 본인이 좋아하건 뭐 아니건 뭐 잘 못하건 뭐 어떻게 가건 간에 지금 AI도 너무 발달돼 있고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꼭 뭐 영상을 다 만들고 이럴 필요도 없이 유튜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는 이제 수익 창출도 어렵고 뭐 이러니까 그게 아프리카 TV건 뭐 틱톡이건 뭐 또 다른 여러 가지건 인스타 릴스건 뭐 쇼츠건 뭐 상관이 없이 개인 방송을 준비하셔서 얼굴이 안 나와도 되고 AI로 영상을 만들어도 되고 이제 음성도 다 입혀주잖아요. 왜 준비하라고 하시냐면 좀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대한민국이 곧 통일이 될 거예요. 그쵸? 좀 많이 황당하죠? 근데 지금 미리 창을 닫지 마시고 이게 진짜인 게 뭐 갑자기 또 통일 얘기야 이럴 수 있지만 제가 이 얘기를 주변에다가 한 거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가까워진 게 지금 현재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혼란스럽지만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혼란스러운 거는 북한, 중국,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래요. 소련, 뭐, 소련이라고 지금은 소련, 러시아죠, 러시아. 우린 때는 소련이었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장기간 되고 있죠. 미국하고 이란은 하고 지금은 이제 뭐 정전 협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란이 하도 양아치 짓을 해가지고 또 뭐 안 됐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간 지금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잖아요. 유럽도 이민자들 때문에 난리가 났고 민주주의의 위험이 지금 드디어 드러나고 있어요. 1인 1표. 그쵸? 이민자들이 와서 투표권을 얻으면 나라가 바뀌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왜냐하면 입법자들을 바꿀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법을 바꾼다는 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아시잖아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다 법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자, 그건 그렇고 통일이 왜 오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뭐 이제 왜 먼저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얘기를 AI 시대, AGI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AI가 이제 제너럴이 되면 AGI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이 이긴다 결국은. 왜 그러냐? AI가 뭐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이제는 뭐 모든 걸 완벽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터넷상이나 방송상으로 AI가 만든 완벽한 미나 미녀들을 보잖아요. 그 CG도 보고 마블 영화에서 완벽한 CG를 우리는 다 확인하고 봐요. 근데 보면서 알잖아요. 이거는 가짜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이성이 AI처럼 완벽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내가 직접 호감 가는 인물 이런 것들은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고 표정, 눈빛 실제로 그 3D가 아닌 4차원적으로 느껴지는 그 시간까지 함께한 공간까지 함께하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매력을 느끼고 빠져드는 거지. 이거는 소모성이잖아요. AI는 나랑 같이 함께할 수 없잖아. 그저 그때뿐이잖아. 내가 뭔가 욕구가 있을 때 뭐 외롭다거나 이런 것도 다 일종의 욕구니까 그런 걸 해소용으로 쓰는 거지. 나와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또 나와 함께 나누고 싶다. 즐거움이건 그것이 뭐 슬픔이건 어떤 감동이건 뭐건 간에 한 끼 밥을 먹더라도 화면 보면서 먹는 거 하고 옆에 인형 앉혀놓고 먹는 거 하고 어떤 사람하고 뭐 얘기가 없더라도 이 사람하고 직접 나하고 같이 뭔가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런 경험이 결국은 인간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결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일단 그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이제 탄핵 사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막 뭐 계엄령이었다, 계몽령이었다 이런 얘기 서로 주장 양측이 다르고 하지만 그동안의 부정선거니 뭐 부실선거니 이런 주장들도 지금 많은데 어쨌든 6월 3일 선거로 인해서 완전히 뭐 밝혀졌죠, 결국은.
이 정도까지 망가졌을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난 혼란 사태잖아요. 헌법이 유린당했으니까 한 기관과 특정 정당과 특정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이건 진짜 폭동이야. 예? 폭동이라고, 폭동. 지금 잠실에 계신 분들이 폭동이 아니고 선관위 얘네가 폭동이라고. 걔네가 그 감사를 받지 않고 감찰을 받지 않는 독립된 기관, 그리고 그 수장들은 전부 법관들이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편들끼리만 딱 짬짬이 하면 그냥 뭐 입력값도 다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이게 지금 엄청난 혼란 사태인데, 과거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나라 IMF 있었죠.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죠.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의 이후에 바로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전부 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고, 그때 방향을 잘못 잡은 모든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힘들게 됐죠. 그죠? 그리고 그때 이후에 온라인 업체들이 오프라인 업체들을 매출로 다 몇백 배로 이기기 시작하겠어요. 얼마나 기존의 유통업체들은 빡쳤겠어요. 그 비싼 부동산 임대료, 뭐 유지비, 시설비, 유지 보수비 이런 걸 다 감당했었는데, 온라인 쇼핑 애들은 업체에서 직접 배송하거나 이렇게만 했으면 됐으니까. 그런데 그걸 또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쿠팡이라는 업체가 자기네가 물류 창고를 해서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이런 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나라만 따지면 전국에 있는 모든 유통업체, 택배회사들 뭐 다 당일 배송, 오전 몇 시까지 뭐 주문하시면 당일 배송. 그래서 온라인 배송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야, 그래도 신선식품이나 이런 것들, 고기, 그러니까 채소, 과일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사야 되지 않아? 그랬는데 쿠팡이 또 그걸 바꿨어요. 무조건 무료 반품. 그거를 업체들한테 부담을 시킨 거예요. 자기네가 그러니까 직매입 직배송은 쿠팡에서 책임지지만, 납품 업체들이 실수한 거는, 너네 때문에 이거 반품됐으면 니네가 책임져. 니네가 물건 제대로 된 거 안 보내서 그런 거야. 그랬더니 납품 업체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여기다가는 대충 보낼 수 없다. 오히려 오프라인에 가서 사면은 겉으로 보이는 거는 좋은 거 보여주다가 나중에 포장할 때는 밑에서 다른 거랑 섞어갖고 싸주고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노량진, 뭐 유튜버 유명하신 분들, 그쵸? 뭐 회선생 뭐 이런 사람들, 뭐 입질의 추억 이런 사람들이 다 가서, 다른 분들도 있고, 그런 저울 속이고 이런 걸 다, 재래시장과 그 무슨 정이 느껴진다는 그런 곳에 가서 모두 다 까발렸잖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2026년 이 혼란, 그 세 번의 아주 국가적 엄청난 혼란이 왔을 때 어떻게 됐냐? 그 이후에 직후에는 그 혼란보다 더 큰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전 어르신들 말씀처럼 산이 골이 깊으면 높다고, 물도 많고 높다고, 계곡이 깊으면 올라가기 힘들고 그렇지만 한 번 비가 오면 그 계곡에 물이 넘쳐나는 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큰 기회가 온다는 거죠. 민주주의에서 투표라는 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왜 혼란이냐 하면, 이제는 그 누구도 못 믿게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럼 이번 선거만이냐까지로 또 넘어가잖아요. 그쵸? 어디까지 내 선택이 위조가 됐고 변질이 됐고 오염이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 이건 누가 확인해 줘야 돼요? 이게 선관위가 확인할 수 있겠어? 아니면 지금 뭐 그걸 법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판사들이 만약에 이거 걸리면 지금 대법원이나 뭐 헌법재판소에 있는 애들, 기존의 지역 뭐 법원장 애들, 연루된 애들은, 여러분 부정선거는 처벌이 하나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형밖에 없어요. 온 집안이 다 절단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길을 쓰고 막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 혼란이 어디까지 지속이 될 거냐를 봐야 돼요. 그쵸? 결국은 정리가 되겠지. 오래 걸리건 어떻게 되건 간에.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 재편이 될 거냐.
이거는 통일법밖에 없어요. 이 모든 거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 지금 있는 헌법을 뒤집는 수밖에 없는데 헌법은 국민 투표로밖에 안 돼요. 개헌이 돼야 되지. 근데 그 개헌을 할 때 지금 뭐 하는 거 무슨 그 이재명이 만든 이런 거 말고 통일법이 헌법에 우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표현의 자유, 국민 안전 이런 것들 기본권 다음에 바로 통일법이 들어가서 통일법으로 제정된 통일부, 진정한 통일부가 모든 걸 관리하는 단기간 통일이 안정될 때까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그게 되면 근데 그 통일이 안 오면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통일이 왜 오냐? 북한 경제가 일단 한계에 왔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김대중이 북한을 한번 살려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누가 살려줬어요? 노무현이 살려줬어요. 그 다음에 누가 살려줬어? 문재인이 살려줬어요. 이번에 이재명이 살려줘야 되는데 이재명이 좀 그게 힘들어. 왜? 대북 송금 사건이 걸려 있잖아. 그런 와중에서 또 이걸 할 수가 없어. 근데 북한이 지금 중국이 못 도와줘.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파산 직전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누구를 조졌어요? 베네수엘라 조지고 지금 이란 조지고 이제 쿠바 간다 할 때 쿠바는 바짝 엎드렸죠. 그쵸? 그 다음에 어디라 그랬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트럼프가 김정은 사진을 올렸어요. 야, 이게 옛날처럼 잘 지내보자 이런 게 아니야. 왜냐하면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 그 문재인 흉내를 내면서 나는 거기 가서 사기꾼한테 속았다. 걔 A4지 들면서 이렇게 순진한 척하면서 나를 속였다. 나는 그들의 거짓말에 속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트럼프 2기 정부가 그 연속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이 북한에 예전에 굉장히 잘해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트럼프의 마지막 이미지 변신은 어쩌면 노벨상일 수도 있어요. 그게 북한 개방이지. 지금 전 세계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진핑하고 푸틴은 못 받아. 전쟁을 했으니까. 시진핑하고 트럼프밖에 없어요. 시진핑이 북한의 걔네들은 인민이라고 부르니까 북한 인민들을 굶겨 죽이지 않고 도와주면 받을 수 있어요. 인도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야. 시진핑은 자기네 자국민도 지금 못하는데 뭐 누굴 도와줘. 그런데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상은 아니지만 노벨 그거 다 좌파들이 있어 지들끼리 하는 상이지만 어쨌든 상징성은 있으니까 어떤 거냐. 북한을 개방하면 돼요. 이제 북한은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둘 중에 하나야. 김정은이는 핵을 쏘던가 아니면 개방을 하고 인정하고 망명을 하던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북한을 누가 할 거냐? 누가 다스릴 거냐? 한국이 다스릴 게 되나 지금? 지금 북한한테 투표권을 준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인 1표야. 우리가 5천만, 북한이 뭐 3천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인구가 많이 쪼그라들어가지고 1,8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뭐 반반이라고 치고, 그쵸? 부정선거, 조작선거가 아니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땐 8대 2 정도 되는데 우파가 8 정도 되고 좌가 2 정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5대 5라고 합시다. 그럼 북한 애들이 와서 누굴 찍을까? 얘네가 지긋지긋해서 우를 찍을까? 아니면은 자기네가 완전히 박살나지는 건 싫어가지고 좌를 찍을까? 나는 걔네가 세뇌를 70년을 당한 애들이잖아. 그 전부터 한 80년 가까이 그 세대를 이어가면서 3세대, 4세대까지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도 지도자들이,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아직도 무슨 3.1운동의 위대한 업적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잖아, 지금. 뭐 건국 대통령도 인정도 안 하고, 조선을 아직까지고 나라도 아니었던 하나의 집단이었던 조선. 중국의 속국이었다가 일본의 속국이었다가 이렇게 살던 애들이 그거를 아직도 빨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그런 애들이 있는데 북한 애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 것 같진 않아요. 투표를. 그러니까 투표권 자체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의논을 해야 될 것이고 자치권으로 그냥 내비둬서 지방으로 하나로 투표권 없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는 참여를 못하고 지방자치 선거권만 주는 거죠. 조선족 같은 것처럼. 원래 주면 안 되지만.
하긴 요거는 이제 됐을 때 얘기고, 그럼 누가 이제 다스릴 거냐, 북한을 누가 통치하고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미국이 결단을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중국, 러시아는 절대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미국 때문에. 다만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북한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미국이 그렇게 양아치는 아니에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렇게 하지. 근데 미국은 그런 양아치는 아니다. 누가 되더라도 정권이. 그렇다면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공동으로, 그러니까 그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커버하고 지금 한미연합처럼 경제,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남한이라고 하면 좀 뭐야. 대한민국의 기술력, 이 산업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은 굉장히 좋으니까. 그리고 북한의 모든 땅은 다 그냥 새로 개발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유네스코 뭐 문화유산에 걔네 김일성 이런 것들은 남겨놓을 이유가 없을 테니까 그런 거는 뭐 필요가 없지. 북한의 모든 그 넓은 땅이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런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나라 부산에서부터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강원도를 통과하는 6번 국도, 7번 국도 거기에 코리아 하이웨이를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써놨나? 거기서부터 쭉 해서 북한을 통해서 올라가고 그게 중국을 거쳐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간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아주 장대하게. 누가 예언을 해놓으신 것 같아.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곧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그런 계획이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면 일본 사람들이건 뭐건 간에 우리나라 부산이건 인천에 도착을 하면 거기서부터 유럽까지 한 번에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긴 로드를. 근데 이게 사람이 이동을 한다는 건 곧 물자도 이동을 한다는 거고. 그쵸? 온라인으로 옮길 수 없는 물자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가야만 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다가 이게 유럽까지 한쪽이 뚫린다. 이러면 지구 전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북한 때문에 막히고 있었던, 러시아, 중국 때문에 막히고 있었던 길이 한 방에 뚫리는 거라고 보면 돼요. 진짜 글로벌 로드가 생기는 거예요. 글로벌 로드. 영국을 제외하고는 다 갈 수 있는 거거든. 일본하고 섬나라만 빼고는 육상으로 다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 자동차 여행, 도보 여행, 뭐 자전거, 바이크 여행, 캠핑하는 사람들 모든 여행객들은 결국 끝에 가면 우리나라 왜 국토 대장정 하면 해남 가지 않았고, 그죠? 그래, 사람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 끝으로 오게 돼 있어요. 부산 집값 오르는 소리가 들리죠? 부산 분들 구독 많이 해주세요. 이쯤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유튜브 개인 방송을 하라고 하냐? 전 세계의 모든 언론이 다 올 거예요. 통일이 된다고 하면 그 낌새, 조짐이 딱 보이면 모든 전 세계 언론들이 북한으로 못 가. 북한으로 들여보내줘야 가지. 전부 우리나라로 올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누구를 인터뷰하겠어? 정치인들 뭐 하겠지. 연예인도 하겠지. 하지만 제일 궁금한 건 전 세계인들이 궁금한 건 일반인이에요. 그리고 막 설왕설래하고 막 뭐 엄청 시끄러울 거 아니야. 지금 이거는 혼란이 아닐 거라고. 그 혼란 정도가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그 정도가 될 거예요. 엄청날 거야. 그거는 이거 무슨 뭐 월드컵 이런 거, 올림픽 이런 건 이벤트가 아니라고. 전 세계의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라니까, 우리나라가. 물론 중국은 많이 분단돼 있지. 거기는 근데 민족적으로 지역이나 이런 국경이 있는 게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국경이 막혀 있는 거고 언어도 같은 언어를 쓰고 글자도 같은 걸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경우가 거의 없지. 무려 76년이 분단돼 있는 거예요. 그랬던 민족이 만나는 거야. 이제 1세대 뭐 이산가족 이런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이제는 뭐 알지도 못하는 이제 후손들만 남아 있죠. 막연한 이제 그리운 사촌들 만나고 이러겠지. 가장 큰 이제 이슈는 이제 거기 북한에 있는 땅 배분 문제가 될 거예요. 강제로 뺏겼잖아. 거기 사셨던 분들은. 근데 그 후손들이
이거 사실 우리 땅이었다. 그 문서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후손들이 있을 거라고. 나중에 세상이 좋아지면 꼭 이거를 니네가 찾아야 된다. 그러셨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강제로 뺏겼던 분들은. 그러나 그거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 개발이 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토지 개발하는 것처럼 LH 그 한국 토지시장에서 나중에 개발하면서 이제 아파트 주겠죠, 뭐 아파트. 그럴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전 세계 언론이 들어온다. 근데 언론만 들어오느냐, 전 세계 언론이라는 건 개인 방송도 이제 언론이에요. 팟캐스트 기업인들 다 옵니다. 전 세계 기업인들 다 와요. 모든 기업들은 다 와요. 특히 바이오. 왜 바이오냐? 우리나라는 지금 특수한 38선이 있잖아요. 이 38선 기준으로 진짜 한 80년, 90년 가까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혜의 자연이 여기 전 세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북극, 남극에도 없는 사람이 발길을 갈지 않은 대자연의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계절이 있는 나라라고. 이게 없어. 사계절도 우리나라가 무슨 뭐 어설픈 사계절이 아니고 극심한 사계절이잖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름을 못 견디고, 러시아나 뭐 저 시베리아에 살던 사람도 우리나라 겨울 오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국이 더 추워 이러잖아. 이런 사계절을 80년 동안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천연의 자연 공간이 무려 횡단으로 해서 상하 4km, 많게는 8km 구간이 면적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생물학자, 바이오 회사 무슨 뭐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게 우리 젊은 분들이 개인 방송을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투자 없이 거대한 무슨 테스트 없이 언어만 여러분들이 할 줄 알면, 그것도 이제 팝하고나 뭐 우리 저기 제미나이가 다 도와주잖아요, 구글이. 앞으로 언어는 더 발달될 것이고, 통역은, 실시간 통역은. 그거 자체를, 모든 것들을 다 개인 방송으로 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그럼 여기를 못 오는 사람들 있잖아. 뉴스다 이런 거를 보는데 뭐 그거 걔네 나라에, 자기네 나라에 방송을 하는 그 언론인들이고, 현지 대한민국 사람이 현지에서 느끼는 그대로의 모든 것들을 다 통일 과정 전체를 전 세계로 퍼뜨리는 거예요. 엄청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서울 사는 사람, 경기도 사는 사람, 이게 생각이 다 다를 거야. 부산에 사는 사람, 대구에서 사는 사람. 뭐 부산이나 대구에서 사는 사람들은 북쪽에서 통일된다니까 뭐 시끄럽긴 하겠지만 우리하고 상관 있겠어? 뭐 이런 반응도 있을 것이고, 그쵸? 가지각색의 모든 컨텐츠가 그냥 내가 뭔가를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그냥 가기만 해 있어도 컨텐츠가 매일매일 나오는 거지. 그 변화되는 모습, 한 나라가 지구상에 분단돼 있는 마지막 국가라는 것도 이벤트인데, 그게 통일이 되고, 거기에 또 자연적인 유례 없는 이런 공간이 모습을 드러내고, 설악산 탐방 금지 뭐 10년, 뭐 3년만 해도 지리산이나 이런데, 그것만 해서 들어가도 난리가 나는데, 줄 서가지고 가야 된다고, 석 달만 공개한다 이래도, 석 달 동안 뭐, 예약이 뭐 1초 컷, 2초 컷 그러는데,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지금 뭐 그거 4만 명, 5만 명 가는 것만 해도 그렇게 난리가 나는데, 우리나라 통일된다고 해보세요. 전 세계 몇억 명이 우리나라에 오나.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호텔에 방이 이제 없겠지. 에어비앤비 이런 거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집이 모자랄 거야, 그때 되면.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사이가 되겠죠. 통일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뭘 벌써 준비했는데. 아니야, 사람은 5년,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대학교 가려고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했었잖아. 나는 안 했지만. 공부 잘하고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공부를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좋은 대학교 보내고 그렇게 했지. 그런 것처럼 미리 연습을 해놓는 거예요. 그 전에도 유명해지면 또 좋잖아. 그러면 미리 유명하면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더 유명해지겠지. 우리나라에서 방송하니까 구독자 100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뭐 인도나 중국 같은 데서는 100만이 별거 아니지 않겠어요? 너 100만 흔하지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튜버가 구독자가 뭐 1000만 이런 애들이 있잖아. 뭐 300만만 넘어가도 그건 좀 이상한 거야. 그거는 어느 세력이 개입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어느 국가나 어느 세력이 개입을 해서 강제로 구독을 해주고 이런 거밖에 없다. 왜냐하면 조회수나 뭐 댓글 이런 거를 보면 알죠. 그쵸? 우리는 다 그런 거 이제 속지 않잖아. 나이가 50이 넘으면 나도 안 속는데 요새 젊은 분들 그런 거 전혀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시기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국가가 변화하게 되면 예전에는 뭐 유통이나 어떤 오파 이런 것들로 부자가 됐다면 지금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큰 부자가 되는 시대는 지났고 오로지 영상밖에 없다. 미디어. 개인이 자본도 없이 뭔가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오로지 영상의 시대예요. 무슨 특별한 기술을 만들었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특허를 내서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 그걸 AI, AGI가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개인이. 그건데 지금 뭐 기술 배워갖고 무슨 뭐 뭘 깎을 거야, 뭘 할 거야. 그런 건 안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영상을 준비하셔야 된다. 본인만의 특별함을 AI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만의 개성을 가미해서 영상 사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시작하나. 이거 뻔한 얘기인데 완벽하게 뭘 하면서 하려고 하죠. 저도 지금 유튜브 한 지 한 달 조금 넘었고 구독자가 43명인데 엄청나게 늘은 겁니다. 이거 한 달 만에 43명입니다. 다시 한번 이쯤에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뻔뻔해. 자, 저처럼 그냥 해요. 뭐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조명 없어도 돼요. 마이크 필요 없어요. 자신감만 있으면 돼요. 실패를 해도 좋은 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해도 뭐 데미지가 없어. 아, 이거 사람들이 알아보면 사람들 나한테 관심 없어요. 기본적으로 나한테 관심 없어. 그리고 뭐 정치 얘기 하면 안 된다. 뭐 안 할 거라고 해서 애들한테 피해 갈까봐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또 해보니까. 과한 욕설이나 비속어만 쓰지 않으면 될 것 같고, 이 정치 얘기를 하면, 아니, 정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반이잖아. 그럼 반을 날 싫어해도 반은 날 좋아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예수님도 욕을 먹고 부처님도 욕을 먹는데 뭐,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 쓸데없이.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사업 실패하고 집에서 정말 피폐하게 살고 있을 때 집사람이 그런 또 감동의 눈물이 또 나올라 그러네. 잠깐 커피 한 잔 마실게. 진정시키게. 하도 불쌍했는지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정 안 되면 자기가 밖에 나가서 벌으면 된다고. 그때 그랬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 실수하는 것 자체도 컨텐츠가 돼요. 나중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즐거운 거야. 막 뭐 다 정우성이고 그러니까 이쯤에서 한번 외쳐볼까? 야, 정우성 너 좀 나와봐. 씨. 맨날 무슨 박근혜 나와 개 진짜 씨. 네 아들이나 좀 챙기고 임마.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실수 자체가 그 컨텐츠고 사람들은 오히려 미숙한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가 43명이나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제 친척은 몇 명 안 돼요. 믿어주세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저는 이제 53살이니까 50년 동안 제가 산 얘기가 축적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가짜로 얘기하든 뭐 진짜로 얘기하건. 아는 사람들은 저거 뻥치네 그러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그대로 뭐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대단한 얘기가 아니니까 뭐 들으나 마나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지금 10살, 20살, 30살 뭐 이렇게 된다고 치고 그러면 가장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기억이 가장 명확할 때거든요. 나이가 들면 점점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10살이면 10살이 느끼는 10살 동안 살아온 거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자체로 신기한 경험이거든. 아, 저런 나이에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게 개인 방송의 묘미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이걸 시작하면서 하루에 한 개는 쇼츠가 됐건 뭐 그냥 동영상이 됐던 하루에 한 개는 올리자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틀 미루면 하루에 3개도 올리고 그래요. 그게 별거 아니지만 아무도 잘 안 보고 뭐 조회수 뭐 10개, 어떤 건 뭐 조회수가 3개짜리도 있더라고, 3회. 하지만 개의치 않고 지금 매일 올리고는 있어요. 이런 게 뭐 쌓이면 나중에 또 뭐 더 창피해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게 일주일이 됐건 뭐 3일이 됐건 생업이 있거나 학교 생활을 한다거나 이러면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뭐 하루에 1분이나 2분짜리는 매일 뭐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나 일기처럼 이렇게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게 층층이 계속 켜켜이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게 개인의 역사도 되고, 일기 쓰는 게 힘든데 유튜브나 이런 개인 방송으로 일기 쓴다고 생각하고 올리면 되는 거죠. 그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 생각을 이랬고 뭐 이렇게 상처를 받았었는데 회복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담담하게 그냥 쓰는 거죠. 그 말하는 거죠. 얼굴이 나와도 되고 얼굴 나온 게 창피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 놓고 얘기해도 되고, 그쵸? 그래서 감히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뭐 드릴 주제가 안 되는데도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후에 막급이기 때문이에요. 유튜브를 보게 된 지 몇 년이 됐고, 뭐, 처음부터 할 걸, 그냥. 그게 제일 아쉬워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그 집사람 말을 들을 걸, 그때 막연하게 애들이 걱정돼서 애들이 나 때문에 창피하게 될까봐, 뭐 잘못될까봐 그게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기우. 그야말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 뭐 이런 거죠. 하고 싶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비속어나 이렇게 막 가는 애들 있잖아요.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저 감옥 간 애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만 안 하면 된다. 너무 취해가지고 자기한테. 우리 집사람도 제일 걱정하는 게 제가 50명이 되면 라이브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술 먹고 라이브 하다가 실수할까봐. 그래서 그 라이브를 하긴 할 건데 50명이 되면 술은 안 먹을 거예요. 그 지켜지는지 한번 나중에 좀 좀 지켜봐 주세요. 지킬 수 있는지 지켜봐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자가 필요합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저는 AI 시대가 와도 결국은 진짜 인간의 목소리가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난 전환점 위에 서 있어요. 빅 웨이브 위에 서 있어요. 이 파도가 떨어지는 순간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이게 잔잔해질 때쯤에는 이미 모든 게 결정나 있을 거예요. 그게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파도에 같이 올라탈 수는 있겠죠. 지금 올림픽 공원에 계신 분들처럼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처럼 그런 거에 동참도 하셔도 되고, 그런 기록도 다 영상으로 일단 남겨놓으시고 스마트폰에 저장 다 가능하니까 준비는 하시고 계셔라. 그래서 통일이 되면 언젠가 됩니다. 여러분들 세대에 돼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그러면 그 순간 이 젊은 세대분들은 어디에 계실 건가? 구경하고 계실 건가? 아니면 뭐 100만 명, 1000만 명 구독자가 되는 그런 분들이 돼 있으실 것인가? 50만 명, 100만 명만 돼서 매일 동영상 올려도 먹고 살잖아요. 그쵸? 지금 영어로 자동 번역도 해주고 이러니까 각국의 언어로. 이제는 뭐 감성적인 영상 이런 것도 사람들 안 봐요. 점점 바뀌고 있어. 실질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시고, 생업은 생업대로 하시고 다른 준비도 하시면서, 이거는 여기에 꼭 매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부모가 부자도 아니고 내가 특별한 기술도 없고 재능도 없고 지금 학벌은 이제 의미가 거의 없어졌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행복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영상으로 남겨서 올리시면 또 그것도 수입이 2배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이거보다 전 세계 그 어떤 전후, 그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전 100년, 후 100년, 1, 2차 세계대전, 6.25 한국전쟁, 그 이후 이제 100년, 이걸 통틀어서 가장 큰 전 세계적 글로벌적인 이슈, 이벤트가 대한민국의 통일입니다. 저는 이거를 확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큰 부를 이루셨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돈뿐만이 아니라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와중에 이제 복도 많이 지으시고 그러면 더 좋죠. 그쵸? 자, 그럼 오늘은 그 대한민국의 통일이라는 이벤트, 예정된 이벤트를 대비하는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에게 바치는 영포티 플러스. 저는 우파 플러스예요. 우파가 드리는 아주 작은 조언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언의 선택이었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에 또 한번 애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참 뻔한 얘기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루한 영상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키언의 선택의 키언이었습니다.